네.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약간은 쫓아가는 흐름세 확 좁아지지는 않았어. 황교안 후보로서는 정말 뭐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방심해야 되는 선거는 없다.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게 선거다. 이 지역에서의 변수를 세 가지로 봅니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종로 라인이다. 용쟁 호투, 네. 네, 용호 상박의 용호 이 상박. 네, 시사저널 TV 여론 끝장 시간입니다. 지금 총선이 불붙고 있는데요. 이 총선의 격전지를 찾아가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또 깊이 있게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격전지 분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네. 여론 끝장 시작하면서 그렇죠. 거의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종로예요. 종로입니다. 역시 네.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 두 후보의 그야말로 대선 전초 용쟁 호투, 네. 네, 용호 상박의 용호 이 상박.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다뤘는데 벌써 뭐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점에서 과연 종로의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향후에 이 판세에 큰 변화를 줄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뭔지 다시 한번 짚어 네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가요? 먼저 좀 흐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가 뭐 하나하나의 조사 결과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네, 없고 그렇죠. 그것을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흐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에 2월 초 이렇게 조사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난 직후 조사들을 보면 네. 대체적으로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옮겨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대권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니까 또 황교안 후보는 또 자기 대권 여론조사에서는 좀 약간 뒤쳐져 있어요. 예. 이 구도가 종로로 그동안 옮겨와 있었다. 아, 근데 예. 그걸 깨지지가 않았던 이유가 왜냐하면은 지역구 선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지역에 뭔가 후보들이 차별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네. 코로나19 국면 때문에 네. 모든 것을 코로나19 블랙홀이 다 덮었죠. 네, 앗아버리고 가버린 데다가 또 황교안 후보는 열심히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당 내의 이 잡음, 네. 이런 공천 잡음, 그거 수습하느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또 이제 선대 본부장을 누구를 모시느냐 이런 네. 부분들, 그러니까 각종 잡음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여유 있게 집중적으로 지역구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벌어져 있다가도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1대1 대결 구도인 계속 경우에는 좁혀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영 간 대결 구도라는 것은 보수 대 진보, 진보 대 보수, 좌우의 대결이거든요. 네. 여기에 과연 중도가 얼마만큼 붙어졌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인 판세와 지역구의 판세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 구조상에서 보면 조금씩 그래도 황교안 후보가 약간은 쫓아가는 흐름세. 하지만 이것 자체가 확 좁아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 대권 프레임이 와 있는 데다가 여기 지역은 대통령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중요해요. 예. 그런 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인물 경쟁력으로, 왜냐하면 자기 대권 후보로서의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게 이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간격이 좁아지는 약간 이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반의 판세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황교안 후보가 약간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0여일의 이 기간 동안 황교안 후보로서는 정말 뭐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낙연 후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연 판세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참 최고 주목되는 건 아닙니까? 정도가.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 우리가 바로 연결되죠. 대통령 선거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번 총선이 지나면 사실상 차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요. 네. 그럴 만큼 21대 국회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거든요. 지방선거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선 후보로서는 이번 선거에서의 영향력이 차기 대권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두 후보의 약간 선거운동과 태도에서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대체적으로 나오는 흐름 자체가 이낙연 후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져요. 그러니까
공동선대 본부장이도 하니까 지금 뭐 호남도 갔다가 저기도 예. 갔다가 다른 곳 지원 유세도 좀 하고. 후원회장도 여러 명의 후보들을 이번 출마 후보들을 맡을 정도로 약간 여유 있는 모습이죠. 예. 근데 이 여유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좀 품격을 느껴주다. 제가 이낙연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지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선거가 뭐 장난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유권자들도 있을 수 있고 종로 유권자들 중에는 우리 지역에 와서 뭔가 좀 해결할 민원을 경청하고 해야지 왜 호남을 가고 저기를 가고 하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간극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계속 당의 일로 다급했던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약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어요. 네. 그 누구냐면 김종인 본부장입니다. 김종인 본부장이 사실상 단독 선대 본부장을 맡으면서 총괄 선대위원장. 그렇죠. 또 1승을 했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러면서 처음 또 지역구 방문을 종로로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덕담인지 아니면 뭔가 한 방의 전략이 있는지 네. 잘 될 거예요. 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을 실어줍니다. 네. 어쨌든 간에 김종인 또 선대본부장이 황교안 후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두 사람의 선거 지금 방식이 다른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두 사람의 박빙 네. 또 대결 구도 이것 자체가 아주 치열해질 것이다. 저는 이 지역에서의 변수를 세 가지로 봅니다. 네. 1. 뭡니까? 첫 번째는 연령입니다. 나이. 지금 연령이 뚜렷이 나눠져 있어요. 아. 사실 이 지역은 개인 지역구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사실상 당의 총자원이 동원될 겁니다. 왜냐하면 총동원 체제다. 그렇죠. 당의 간판들끼리 대결이기 때문에 정말 박빙승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낙연 후보로서는 좀 이제 격차를 좀 내려고 할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황교안 후보로서는 점점 더 쫓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지지 연령대에서 결집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30대 40대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가 투표소까지 이어질 것이냐. 한편으로는 60대 이상에서 황교안 후보를 네.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뭐 감염 우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대한 적극성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얼마만큼 투표장에 갈 것이냐. 이때 중요한 것이 50대가 되는 거죠. 과연 50대는 중간에 있는 50대의 선택. 누구를 더 많이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첫째 중요하다. 저는 50대의 선택이 50대 표심이 중요하다.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50대가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경제적으로나 인생 제2막 이런 부분들을 종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런데 두 후보들을 보면은 좀 무분별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좀 남발하고 있어요.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겠다. 과연 이것이 이 근거에 있는 정책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저는 우리 모노 리서치와 시사 저널의 조사를 보면 네. 지역에 따라서 좀 갈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던 대로 창신동과 숭인동 그리고 네. 뭐 삼청동 그다음에 또 이제 국무총리를 지냈으니까 삼청동의 영향이 있죠. 두 인물 모두 그렇습니다. 네. 평창 가해동 네. 이 지역이 과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최근 들어 인구수가 좀 줄어들면서 지형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창동 가해동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가 높은 높아요. 거죠. 과거랑은 높아요. 조금 다른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이낙연 후보가 자기 대선 후보인데다가 사실은 이낙연 후보 자신이 너무 진보적이다라기보다는 좀 안정감이 약간 있잖아요. 중도적인 그렇죠. 입장을 이것도 보이죠. 영향을 예, 미쳤을 예, 수가 예.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황교안 후보는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무악. 근데 이게 핵심이 저는 교남동입니다. 교남동. 교남동인데 교남동. 교남동이 상당히 흥미로웠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우리 조사로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봐주십시오. 다른 조사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교남동이 일단 황교안 후보 지지가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면 저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종로 라인이다. 종로 2, 3, 4. 1, 2, 3, 4가 예. 바로 여기가 지금 박빙승부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기존의 자기 지지층은 얻어가면서 지역적으로 핵심은 저는 종로 1, 2, 3가인데 왜 종로 1, 2, 3가를 배수원장이 강조하느냐. 종로 1, 2, 3가 어디입니까? 상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계속 정말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을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하는 인물들이 어떤 대안과 공약을 가지고 나올 거냐. 그냥 재탕 삼탕 공약 나오면요. 여기 있는 이 유권자들 마음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로 1, 2, 3가가 정말 키를 쥐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한 후보는 차기 대권 프레임에서 자신만만해 보이고 한 후보는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쫓아간다고 하지만 네. 사실 중요한 키는 이 종로 1, 2, 3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걸 보고 마지막으로 저는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50%대로 올라가면 이낙연 후보의 경우 약간 안도하는 듯한 인식을 가질 테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해야만 본인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황교안 후보거든요. 그럼 결국 그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남아있는 한 16, 17 정도, 15일 정도이지만 어떤 정도의 추세를 보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과연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이 핵심이 될 거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종로 1, 2, 3, 4가 그 다음에는 50대 변수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종로 선거의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배 소장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지층이 과거 선거에서 그야말로 극대화돼서 결집된 선거가 18대 대선과 18대 총선으로 그랬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18대 대선 때는 그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붙어서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한 3.24% 네. 포인트로 종로에서 앞섰습니다. 근데 18대 총선 때 박진, 손학규 후보가 붙었을 때는 그때는 또 박진 후보가 3.67% 정도 앞섰거든요. 네. 결국 이런 과거 결과 본다면 그야말로 양측이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면 한 3% 안팎에서 이제 승부가 그렇죠. 결정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배종찬 소장의 분석 몇 가지 그 변수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정말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서 종로 선거도 여전히 그럼요. 많은 어떤 좀 변수가 변수가 있어요. 남아 있다라고 네. 지금 봐야 되겠죠. 아직도 그렇죠. 한 10여일 이상 더 남았으니까. 우리 시사저널에서도 분석을 해드렸듯이 네. 항상 선거는요 가까워집니다. 두 후보가 아무리 앞서가는 네, 네. 후보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심해야 되는 선거는 없다. 아까 그 배종찬 소장께서 네. 분석한 내용 중에 이낙연 후보 얘기 잠깐 저는 들으면서 네. 이낙연 후보가 이 배 소장의 분석을 듣고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과거에 오세훈 후보가 종로에 나왔을 때 그렇죠. 그때도 약간 좀 해서 다른 지역 지지도 네. 달리고 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어떤 구설에 또 올라요. 이게 외부로 나가게 되면 지금도 최근에 호남에서 남원인가요? 거기 지원 유세차 네, 갔다가 네, 네. 또 무소속 후보하고 뭔가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 거리를 두라 뭐 이러면서 무소속 후보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저기 하려고 했었죠.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으면은 사실 그런 구설에 휘말릴 일은 없는데 네. 자칫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본인의 지역구 내에서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낙연 후보는 이런 점을 명심해서 네. 지역구에 이 호랑이가 토끼 잡을 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럼요. 것처럼 이제 전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배종찬 소장의 제가 그 말씀은 조언이었습니다. 네, 소 국장님 말씀이 정말 저는 중요한 게 아무리 약자라도요 잡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 우리가 과거의 지방선거에도 보면은 안심을 해요. 내가 20% 앞서가는데 근데 나중에 격차는 5%입니다. 네. 5% 포인트. 그래서 저는 항상 선거에 모든 분들에게 그걸 또 해당되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예. 보고 있죠. 보고 저는 있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게 선거다.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항상 압도적인 승리를 목표로 해라. 네. 앱솔루트 위닝인 것이지. 컨설팅까지 이제 네. 저 수리름하고 비슷하네. 좋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는 어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네. 되는 거고 황교안 후보로서는 지금 일정하게 좀 격차가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황교안 후보가 예를 들면은 이 종로에서의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승부수는 김종인이죠. 김종인이다. 이건 개인의 선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저는 김종인 본부장이냐? 네, 총괄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한 방이 있다. 그 한 방이 먹히면 뭔가 좀 흐름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한 방이 뭐야 한 방이 이렇게 되면 그건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건 이제는 뭐 이제 자나깨나 믿을 건 김종인 선대위원장밖에 없는 거죠. 고공전을 통해서 판을 바꾸는 그렇죠. 그 부분에 과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종로에서의 이낙연, 황교안 또 황교안, 이낙연 두 사람의 승패에 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아주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